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있었던 랜섬웨어 공격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이메일 딱 한 번의 클릭이 어떻게 회사 전체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내 컴퓨터는 물론이고 회사 모든 컴퓨터에 이런 메시지가 떠 있는 거예요. 파일은 전부 잠겨버렸고요. 이게 바로 한 회사가 실제로 겪었던 정말 끔찍한 현실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이 공격이 대체 어떻게 시작돼서 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가 고장난 그런 단순한 IT 장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요, 회계부서 직원이 받은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피싱 이메일 한 통,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회사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비즈니스 위기로 번진 겁니다. 처음에 올라온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스템들이 전부 암호화돼서 잠겨버렸고 당연히 모든 업무가 마비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격자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공격자가 요구한 몸값 무려 5비트코인이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회사가 마비돼서 입는 손실도 막대한데 거기에 더해서 어마어마한 돈까지 뜯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대체 공격자는 어떻게 이렇게 회사 시스템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요, 이 해커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저희가 쓸 도구는 바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해커 행동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공격자들이 보통 어떤 순서로 어떤 기술을 써서 공격하는지를 싹 다 정리해 놓은 거죠. 바로 이 지도를 가지고 공격자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나빠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새벽 2시 30분에 피싱 이메일이 들어왔고 직원이 30분 뒤에 파일을 딱 실행하자마자 공격이 시작됐어요. 정말 놀라운 건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공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관리자 권한까지 훔치고 네트워크 전체에 랜섬웨어를 쫙 퍼뜨렸다는 겁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가짜 송장이었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열어본 이메일 첨부 파일 때문에 공격자는 존 스미스라는 직원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빼돌렸고요. 이걸로 회사 시스템 내부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을 아주 쉽게 열어 젖힌 겁니다. 바로 이 순간 공격자는 단순한 침입자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공격자는 미미카치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해킹 도구를 썼는데요. 이걸로 관리자급의 최고 권한을 훔쳐서 사실상 시스템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내부 확산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공격자는 내부망에서 파일 공유할 때 쓰는 SMB라는 통신 규칙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컴퓨터 한 대를 발판 삼아서 마치 전염병처럼 회사 전체 서버랑 다른 컴퓨터들로 순식간에 랜섬웨어를 퍼뜨려 나간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파일이 암호화된 건 사실 피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공격이 남긴 진짜 상처, 진짜 비용은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걸 훨씬 넘어서서 회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이게 그냥 파일 몇 개 복구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최신 데이터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시스템이 멈춘 동안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리고 만약에 고객 데이터까지 유출됐다면 그때는 회사의 신뢰도,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그야말로 모든 게 걸린 총체적 위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그냥 넋놓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시 사고 대응팀이 꾸려졌고요. 아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대응은 딱 3단계로 이뤄졌습니다. 첫째, 봉쇄.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감염된 시스템들을 즉시 네트워크에서 끊어냈습니다. 둘째, 제거. 시스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랜섬웨어, 백도어 같은 모든 악성 코드를 싹 다 지워냈죠. 그리고 마지막, 복구. 가장 최근에 받아놓은 깨끗하다고 확인된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회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당장 구멍을 막는 단기 조치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튼튼한 성벽을 쌓는 거죠. 이건 단순히 좋은 보안 장비를 사는 걸 넘어서요. 모든 직원을 꾸준히 교육하고 보안 절차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안을 대하는 우리 회사의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편은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텐데요. 공격자가 남기고 간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 바로 침해 지표 IOCs입니다. 해커가 썼던 악성 파일 이름, 접속했던 IP 주소, 피싱 메일에 썼던 도메인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죠. 보안 담당자들은 이런 디지털 지문을 가지고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혹시 비슷한 위협이 있는지 미리 찾아내고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위협들은요,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그래서 혼자인만으로는 이걸 다 따라잡기가 정말 벅찹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게 정말 필수적이에요.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거나 다른 보안 전문가들 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요. 화면에 보이는 누리캡스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정말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그렇게 튼튼해 보이던 시스템도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